네, 이슈를 보는 남자 시간입니다. 중요한 이슈에 대한 증권가의 시각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죠. 자, 이번 시간 파이낸셜 뉴스의 차성록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새해 들어서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탄력이 좋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남자 시간에는 코스닥 랠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볼 텐데요. 네. 먼저 부장님, 지난 금요일장 마감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코스닥 랠리가 이제 새해 들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수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코스닥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이제 뚜렷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 이제 코스피는 0.5%, 10.13포인트 내리면서 이제 1996.67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반면에 코스닥은 0.18%, 0.94포인트 오르면서 515.42, 6일 연속 이제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이제 뒤돌아봐도 코스피는 전주 대비 0.9% 하락을 하면서 이제 2000선 아래로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만은 반면에 코스닥은 지난 한 주 동안 2.1% 상승하면서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 보였고요.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말 그 코스닥 지수가 496.3이었습니다만은 새해 들어서 11일 현재 이제 20포인트, 약 4% 정도 상승을 하면서 작년 말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피는 작년 말에 1997.5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현재 지수를 보게 되면 오히려 약세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주 후반에 이제 금리 동결이라든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원화 강세 이런 악재가 이제 중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만은 중소형주 특히 이제 코스닥으로 이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코스닥 지수는 이제 코스피하고 달리 6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코스닥 지수의 흐름이 참 좋은데요. 이런 지수 랠리의 배경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지난주부터 중시가 이제 어닝시즌에 접어들었는데요. 기업들, 특히 대형주들의 그 실적이 하향 조정이 되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이 원인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급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기간, 코스피 지수가 이제 2000선을 넘어가면서 펀드 환매에 대한 물량이 이제 쏟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특히 이제 외국인도 이제 관망하는 분위기가 뚜렷하면서 대형주에 대한 이제 뚜렷한 매기가 없이 수익률 게임이 이제 코스닥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를 수급 주체적으로 이제 한 주를 뒤돌아보면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한 4,459억 정도로 순매수했습니다만은 기간이 한 4,300억 정도 순매도하면서 지수 상승에 발목을 잡는 모습 보였고요. 외국인은 한 128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만은 역시 시장에 대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제 뚜렷한 그런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한 910억 정도 순매도했습니다만은 기간이 한 832억 순매수했고요. 외국인이 136억 정도 순매수하면서 기간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박근혜 그 새 정부가 앞으로 중소기업부 신설을 검토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살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면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도 최근 코스닥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좀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우리 증시에는 이 수급 주체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기관과 네. 외국인들 매매 종목들 좀 정리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기관이나 이제 외국인들이 사고 파는 종목을 이제 알게 되면 다시 말씀드려서 적을 알게 되면은 이제 결국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는 것이 이제 중요한 또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조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보게 되면 기관은 이제 멜파스를 집중적으로 이제 내다 팔았는데요. 300억 이상 멜파스를 이제 집중 순매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도 한 275억 정도 기관이 이제 순매도했고요. 이 밖에 인터플렉스, 플렉스컴, SM이 기간 순매도 상위에 이제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YG 엔터테인먼트를 이제 250억 정도 순매수하면서 가장 많이 사들였고요. 이렇게 서울반도체도 한 191억 정도, CJENM도 한 161억, 파라다이스도 130억, 메디톡스도 123억 정도 순매수하면서 기간 순매수 5위에 모두 100억 이상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이제 기간이 대거 순매도한 다음을 한 400억 정도 이제 가장 많이 사들였고요. CJ 오쇼핑이라든가 진성 TC, 동서, GS 홈쇼핑을 역시 또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성강밴드를 한 137억 정도 순매도했고요. 서울반도체라든가 메디톡스, YG엔터, 네오위주 게임즈를 순매도하는 그런 또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들은 이제 YG엔터를
YG엔트라든가 서울반도체, 파라다이스, 다음 그리고 CJ ENM을 이제 순매도했습니다만은 기관이 집중적으로 이제 내다파는 멜파스를 가장 많이 또 사들였고요. 몇 개 성광밴드라든가 SM, 플렉스컴, 인터플렉스를 또 순매수하는 그런 매매 모습을 또 보였습니다. 네, 그다음에 정책 관련주들 좀 볼 텐데요.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이제 그 정치인 테마주가 이제 사그라들면서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정책 테마주로 이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재정 절벽이라든가 그 중국 경기회복 같은 해외 대응 변수가 그 영향력이 이제 과거에 비해서 좀 약화되면서 새 정부의 그 정책 수혜주 그리고 규제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 간에 좀 명암이 엇갈리면서 그 테마주에 좀 시비가 엇갈리는 또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박근혜 정부가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부동산 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특히 중소형 건설사에 대해서 선별적인 지원 정책을 실시할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중소형 건설주들의 지난 금요일에 아주 강세를 이제 보였는데요.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 이제 한일건설, 신일건업, 동양건설 같은 중소형 건설사들이 상한가를 이제 기록을 했고요. 금호산업이라든가 성지건설, 한신공영, 우선주 같은 경우도 역시 큰 폭으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최근 국회에서 게임 규제를 이제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이후에 게임주는 이제 약세를 보이면서 좀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정부가 전기요금을 이제 평균 4% 인상키에 따른 시비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평균 4% 전기요금이 이제 인상이 되게 되면 영업이익이 연간 한 1조 9천억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는 예상에 4거래일 연속 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은 반면에 대표적인 전기 다소비 업종인 철강주들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또 그런 상황입니다. 네, 종목별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지만 전반적인 시장으로 본다면 코스닥의 승승장구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닥 랠리가 더 이어질지 여의도에서도 어떤 의견이 현재 제시가 되고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당분간 대형주에 대한 대안 투자로 코스닥 흐름이 이제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부채 한도 중역과 관련된 협상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이후에 이제 반등할 것으로 전문가들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이제 대형주에 대해서는 좀 쉬어가는 전략도 좀 괜찮다 이렇게 전문가들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닥이라든가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을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 여건을 봐도 좀 중소형주라든가 코스닥에 유리하게 좀 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 이제 외국인 수급이 벵가드의 벤치마크 변경 그리고 신흥국에서의 차익 실현으로 당분간 순매수를 이제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고요. 정책적인 부분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새롭게 들어설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선정한 과제가 중소기업 살리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스닥에 좀 유리한 환경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증시 환경을 좀 지켜봐더라도요. 최근 미국 증시에서 S&P 500 중형주의 수익률이 대형주로 구성된 S&P 500 지수를 앞서고 있는 것도 이 같은 그 코스닥 랠리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랠리가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일단 그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 이제 업종별로 좀 유망한 업종을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원화 강세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음식료 업종 그리고 제약 바이오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 그리고 LED 조명 그리고 중국 소비와 관련된 종목이 유망하다 이렇게 전문가들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디어주에 대해서도 역시 또 이제 추천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올해 광고 경기가 지난해보다는 좀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가 이제 확산되면서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요. 차기 정부가 이제 콘텐츠 산업 규모 확대를 증언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면서 미디어주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유망한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주 가운데에서는 이제 스카이라이프하고 이제 YG엔터를 유망한 것으로 이제 꼽고 있는데요. 역시 또 콘텐츠 판매가 꾸준히 늘고 있는 CJ ENM 같은 경우도 역시 유망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갈 때 이제 다시 매수하는 전략도 좀 필요하다 전문가들 조언을 하고요. 반면에 이제 대형주에 대한 관심이 또 필요하신 분들이 또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일단은 대형주에 대해서는 이제 펀더멘탈이 개선되거나 환율 흐름에 무관한 종목이 대형주 가운데서는 좀 유망한 것으로 전문가들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주로는 이제 효성이라든가 LG U+, SK, GS,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가 대형주 가운데서는 그나마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전문가들 조언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슈를 보는 남자와 함께 코스닥의 랠리 이어질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